안녕하세요. 초중고 자녀교육과 고3 엄마 입시 경험담을 나누고 있는 하쌤엄마TV의 하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초등국어 공부법에 이어서 저희 아이 초등학교 때 영어 공부 어떻게 시켰는지 좀 자세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영어도 국어와 마찬가지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실 제대로 된 영어 공부를 하려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순서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수능 영어는 90점 이상이면 A를 맞는 절대평가인 것은 아시죠? 이번에도 고3들이 보는 9월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지문이 모두 8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번부터 17번까지는 듣기평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독해 문제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다 모두 독해예요. 한두 문제 정도는 문법 문제가 있기도 한데 거의 모든 문제가 독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영어도 독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영어를 위해서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어 공부에 있어서는 듣기와 읽기 영역의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말하기와 쓰기 영어는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외국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필요하고요. 사실 영어 말하기와 듣기는 영어 문화권 나라의 어학연수를 6개월 내지 1년 정도 다녀오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우리 아이 대입인 수능 영어를 생각한다면 영어는 듣기와 읽기 중심으로 공부를 시키는 게 우리 아이한테 유리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때는 주로 엄마표 영어와 방과 후 영어를 섞어서 이용을 했고 중학교 때는 문법을 알려주는 동네에 영어 학원을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는 영어 학원을 따로 다니지는 않았고 평상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음에도 감사하게도 수능, 모의고사 내신은 언제나 1등급이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 아이가 어떻게 영어를 공부시켰는지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희 아이는 한글을 일찍 뗀 편이라 7살 때 CD가 있는 영어 동화책을 들려주기도 하고 쉬운 영어 동화 그림책은 제가 읽어주기도 했어요. 아직도 제가 그 영어 동화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잠시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 What's the time, Mr. Wolf? 이런 책도 갖고 있고요. 몬스터 이런 책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쉬운 동화책을 제가 읽어주었는데요. 영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한글 익히기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초등 입학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 선생님이 집으로 오시는 튼튼 영어 주니어를 1년간 했고요. 주로 CD 듣기 위주의 수업이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방과 후 학교에서 원어민 선생님과 한국인 선생님이 요일별로 교대로 들어오시면서 듣기와 말하기, 게임 위주의 수업을 진행해 주시더라고요. 일주일에 그리고 한 권씩 좋았던 것은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시기도 하셨어요. 영어는 노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매일 그렇게 가볍게 1시간씩 꾸준히 했어요. 방과 후 학교의 좋은 점은 숙제가 없어서 아이가 영어에 대한 압박감 없이 영어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갖게 된다는 점이 좋았어요. 초등 5, 6학년이 되면서부터는 단어 외우는 숙제가 조금 있긴 했지만 그렇게 많은 부담을 주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엄마표 영어를 하게 된 계기는 저희 아이들 초등 시절에 잠수내 영어 공부법이란 것이 인기였었거든요. 그 책에서는 아이들 영어 공부법 순서를 흘려듣기, 집중듣기, 영어 책 읽기 순서로 진행하라고 추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흘려듣기용으로는 주말을 이용해서 영어로 낸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여주었어요. 원래 한글 자막이 없이 보는 게 좋다는데 아이들은 한글 자막 없이는 우리 아이들은 잘 안 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글 자막과 함께 보여주었어요. 요즘에는 영어 노출 환경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에도 넷플릭스에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정말 많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취향의 영상을 아이가
마르고 닳도록 반복해서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주 나오는 대사는 그냥 아이가 외우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둘 다 남자 아이들이라 그런지 초등 때 최애 영화가 토이스토리 시리즈였어요. 정말 마르고 닳도록 보았네요. 토이스토리 시리즈는 흘려듣기용 영어였어요. 저희 아이 집중 듣기로는 ORT라고 불리는 옥스퍼드 리딩 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책은 읽기가 이렇게 레벨별로 잘 나뉘어져 있고 자기 또래의 아이들이 모험을 떠나는 내용이라 저희 아이도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집중 듣기한 이 옥스퍼드 리딩 툴이 책으로 영어 책 읽기까지 진행했었는데요. 그런데 영어에 정말 재능이 있는 어떤 아이들은 초등 고학년 때 아주 두꺼운 해리포터 같은 그런 책도 읽는 아이가 있는 것 같던데 저희 아이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냥 글밥이 적은 챕터북을 읽는 정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영어 말하기와 쓰기는 어떻게 시켰냐고요? 2010년에는 정부에서 듣기와 읽기 중심의 수능 영어를 타이피하고자 니트라는 국가 영어 시험을 도입하면서 영어의 말하기와 쓰기 능력도 측정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초등 5학년 때 6개월간 필리핀 선생님과 화상 영어를 하기도 하고 6학년 여름방학에는 필리핀으로 한 달간 아이와 함께 어학연수를 다녀오기도 했어요. 화상 영어로는 말하기 연습을 했고 방학 동안 한 달간 어학연수에서는 한 달 동안 매일 영어 일기 글쓰기를 했었는데 그때 현지인 선생님이 잘못된 문장을 수정 첨삭해 주시더라고요. 그 일기장을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요.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꼼꼼하게 첨삭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영어 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쓰기를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영어 공부를 시켰는데 말하기와 쓰기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후에 교육부에서 날벼락 같은 발표가 있었어요. 교육부는 국가 영어 시험 도입을 2년 뒤로 미루기로 연기했고 결국에는 연구 개발비만 390억 원이나 들었는데 사교육에 대해서 우려된다면서 국가 영어 시험을 폐지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때가 저희 첫째 아이가 중학교 들어갈 때쯤이었는데 교육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 하니까 정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난감하더라고요. 평가 방법이 바뀌면 아이 공부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교육부 정책에 따라 영어 교육 방법이 널뛰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의외로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를 초등학교 때 적절히 균형 있게 한 덕분에 아이는 영어를 죽어있는 영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어를 배웠기 때문이에요. 초등 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어느 정도 해놓으니까 중학교에 가서는 문법 영어만 하면 되니까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영어는 학교에서 항상 탑이었어요. 남자아이들이 수학은 잘하는데 의외로 영어 점수가 안 나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영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는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씩 꾸준히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요즘 수능 영어는 듣기와 읽기 중심이니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모두를 배울 시간이 안 된다면 우선 듣기와 읽기 중심으로 공부시키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수능까지 쭉 잘하는 우리 아이 초등 영어 공부법은 첫째, 흘려듣기용으로 영어를 꾸준히 노출시켜주자. 아이가 좋아하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영상도 괜찮다. 둘째, 엄마표 영어를 할 수 있다면 아이에게 한글 동화책 읽어주듯이 쉬운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아이에게 영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해주자. 셋째, 여건상
엄마표 영어를 지속하기 힘들다면 방과후 영어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아이가 초등학교 때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를 골고루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입니다. 어떻게 오늘 제 영상이 자녀 교육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어 공부에 대한 댓글 문의도 환영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